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벡터코리아 진단팀의 김용희 매니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를 2번 받네요. 네,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는 SOVD를 위한 통합, 차세대 진단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자, 정확한 타이틀은 SOVD를 통한 차세대 진단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OVD. 자, SOVD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비클 다이그노스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SOVD는 그 SDV를 위한 진단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OVD를 설명하기 전에 그 SDV에 대해서 주요 요점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HDV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개발되고 있고 차량에 적용되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디파인 비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펑셔널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즉 도메인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도메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차량을 만들 때는 하드웨어 베이스로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제어기를 개발을 할 때 이제 외관을 만들고 하드웨어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즉 하드웨어 디파인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에는 다수의 제어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어기들을 들어가서 만들어진 차량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량에서 새로운 기능, 새로운 제어기를 아니면은 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이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넣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양산이 된 이후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차량에서 이제 새로운 기능,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업데이트, 고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SDV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HPC라는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 퍼포먼스, 즉 고성능에 대한 기능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그 고성능에 대한 기능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지겠죠. 그 소프트웨어 많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드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보게 될 거는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입니다. 물론 옆에 섹션하고 오전부터 SDV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어떠한 요점으로 이제 설명드릴지를 좀 간략하게 크게 한 다섯 개의 라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소프트웨어 디파인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센트럴 또는 조널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센트럴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쓰죠. 고성능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성능에 대한 PC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부분은 H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HPC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 즉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베이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자, 새로운 기능들 전부 다 앱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도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컨티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이제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기능,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어기에 대한 필요한 업데이트 기능들. 뭐 고장이 나면 안 되겠지만 고장이 나거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차량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폰을 보면 구매를 한 이후에 뭐 5년, 10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뭐 새로운 기능들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거와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새로운 데이터라든지 관련된 데이터,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물론 서버로부터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백엔드에서 이런 연결성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이런 기능들을 자, 과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UDS로 처리가 되는지를 좀 보게 되는데, 자, 일반 UDS,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테스트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UDS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최초 나왔고요.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1429라는 스탠다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현재까지 잘 사용이 되어 있고 보급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넘어서 그 외에 기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른 분야까지도 지금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확립도 되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되게 확보가 많이 되어 있죠. 하지만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HPC를 사용했을 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자, 우리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게 뭔가요? 사양이 필요하겠죠.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보, 적합성, 그리고 타 제어기들 간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제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사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양서를 기반으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적으로 나온 게 SOV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최초 릴리즈가 됐고요. 자, 아쌈에서 최초 스탠다드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ISO에서는 내년 타겟으로 릴리즈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SOVD는 SDV를 위해서 나온 차세대 진단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OVD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기능들은 온 디메인드 방식. 자, 사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로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사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SOVD에서는 해당하는 기능과 사양이 정보가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업데이트하는 기능들, 수명이 닿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 자, 그리고 해당하는 차량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그리고 매스 데이터, 그리고 로깅 파일, 이런 데이터들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SOVD에 대한 스탠다드, 자, 어떠한 기능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에 대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SOVD는 HTTP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접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저희 벡터 홈페이지에 http://하고 쳐서 들어가고 있죠. 그런 기술로 현재 IT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명령어는 HTTP 그리고 REST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데이터로 텍스트 기반의 JSON 형태로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API는 오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오픈 어서티피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많이 보급화되어 있는 IT 기술이 적합되어 있다,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차량 내에 하나의 진단과 업데이트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API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셀프 디스크라이빙.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하는 제어기의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관련된 제어기들에 대한 정보를 이미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지고 있다. 제어기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어기에 우리가 SOVD가 다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문서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접근 권한만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이 차량에는 무슨 데이터가 있을까라고 해서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데모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해당하는 데이터, 기존 UDS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응답 같은 경우는 로우 데이터로 데이터를 받죠. 자, 하지만 로우 데이터를 받는다는 얘기는 헥사코드로 받습니다. 헥사코드로 받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컨버팅을 해야 되죠. 하지만 SOVD 같은 경우는 여기에 JSON, 즉 텍스트 방식의 JSON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 밸류를 즉각적으로 바로 보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사용하고, 과연 우리가 SDV 차량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뭐 UDS 제어기들, 과거의 기반의 제어기들을 다 못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미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SDV에는 조널 제어기가 있습니다. 조널 제어기 하위에는 액추레이터라든지 센서류에 관련된 데이터들, 그리고 제어기들은 UDS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SOVD는 기존의 새로운 PC, HPC 아니면은 뭐 조널 PC 같은 경우, 그리고 얘네들은 물론 SOVD를 사용할 거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UDS 제어기들도 통합해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하나의 API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OVD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우리가 테스터 쪽이죠. 테스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HTT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et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과거에 UDS라는 것은 22번 서비스, 즉 리드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었지만, 자, HTT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어는 get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해당하는 URL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차량은 mysdvi.io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차량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차량이 여러 대다, 차량 이름이 네임이 틀리다라고 하면 그 차량 네임마다 이제 그 위에 아이디가 부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량 내부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HPC다. 그러면 HPC에 대한 정보를 읽을 거고요. 이 PC 내부에서 읽고자 하는 데이터를 적어 놓습니다. 해당하는 데이터의 CPU 정보를 읽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의 명령으로 HTTP REST 방식으로 명령어를 보내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해당하는 데이터를 JSON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으로 받기 때문에 해당하는 로드 템퍼러처는 46.7도다라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별도의 테스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웹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퀘스트를 잠깐 좀 더 들여다볼게요. 자, SOVD 리퀘스트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get, http, SOVD, IO. 즉, IO는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벡터 홈페이지다라고 하면은 www.vector.com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해당하는 차량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차량 내부에 있는 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엔트리 타입. 너무 컸네요. 엔트리 타입, 컴포넌트인지 아니면 HPC인지 SOVD인지 아니면은 뭐 SOVD to UDS,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존 1, 존 2, 아니면 HPC2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베리언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타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엔트리 타입 내에서 해당하는 제어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제어기 내부에 가지고 있는 리소스 타입,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 자, 데이터를 컬렉션을 할 거냐, 아니 폴트 메모리를 볼 거냐, 아니면은 루틴,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강제로 동작을 시킬 거냐라고 해서 해당하는 명령어를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SDV 관점에서 진단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차량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테스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차량에 접속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워크샵, 기존에 사용하듯이 물리적으로 피지컬로 라인을 연결해서, 즉 OBD 커넥터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무선으로, 클라우드 개념으로, 즉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OTA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스테인리스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이제 이더넷은 1대1 통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서로 계속 연결성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와이파이라든지 데이터가 끊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이 데이터가 없어지나요? 네이버 화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더넷이 연결이 돼서 명령을 치거나 아니면은 특정 영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를 다시 갖고 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데이터를 받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안 쪽에도 되게 강력한 형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셀프 디스크라이빙, 그리고 피지컬 데이터. 자,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나 이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죠. 자, 이거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기능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기존 차량에서는 새로운 사양과 연관성을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 SOVD를 이용해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해당하는 기능이 자체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들어가 있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판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HPC에 관련된 거. 자, HPC가 있을 거고 조날 PC가 있을 겁니다. 전부 다 HPC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HPC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앱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컬렉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로깅 파일, 이런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SOVD에서는 과거 기존의 UDS를 사용하는 제어기들, 기존 제어기들에 대해서 이제 서브셋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제어기에 대한 진단과 현재 새로 나온 진단을 통합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UD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리드, 라이트, 뭐 또 I/O, 뭐 강제 구동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SDV에서 사용되는 SOVD는 IT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엔지니어, 즉 자동차 쪽 분야에 이제 뛰어들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들이 아닌 IT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키텍처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해당하는 차량 안에는 HPC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클래식한 제어기들, UDS를 쓰는 제어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OVD 서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차량 내에서. 그래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형태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 프록시미티랑 리모트 형태로 해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SOVD 서버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SOVD를 접근하는 방식과 그리고 기존의 UDS를 사용하는 클래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제 취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그 정보는 UDS on to UDS라는 어댑터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과거의 클래식 이슈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OVD API는 SOVD,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SOVD API와 그다음에 SOVD to UDS API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SOVD API 안에서 두 가지에 대한 API를 다 지원을 하고 있다, 명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OVD에 대한 큰 장점 중에 또 하나는 멀티플 클라이언트가 가능합니다. 자,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명령어 자체를, 그리고 컨트롤 자체를 웹 기반으로 구성이 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현존에 사용하고 있는 VCI, 그 Vehicle Communication Interface, 즉 테스터, 별도의 테스터들이 필요 없어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는 기존의 이제 클래식한 구조를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HPC 기반의 SOVD에 대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차량에 접속을 할 때는 루트가 접속이 될 거고요. 자, SOVD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해당하는 제어기를 타겟팅을 하겠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클래식한 제어기를 만약에 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클래식한 데이터들은 데이터 컬렉션, 즉 리드, 라이트 하는 부분들, 데이터 컬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폴트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 우리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아니면 제어기에 대한 고장 정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퍼레이션. 우리가 기존에 강제로 동작을 시켜보고 고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런 진단에 대한 기능들을 다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HPC에 관련된 내용들. 자, 기존의 HPC도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자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슈 로드라든지
CPU 로드라든지 그런 메모리 점유율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파워 PC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파워 PC도 물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파워 PC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되어 있죠.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빈번하게 소프트웨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드, 만약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서 해당하는 모드, 디버깅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멀티 클라이언트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이 제어기를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접근을 하게 돼서 막 뒤죽박죽 컨트롤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접속 권한을 습득을 합니다. 그게 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락드라는 상태를 이용해서 내가 이 PC를 점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스 정보. 자,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는 거는 리셋입니다. 뭔가 리모트적으로 뭔가 수행을 하는데 동작을 별도로 잘 하지 않는다. 상태가 좀 온전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리셋을 한번 쳐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명령어를 별도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컬렉션에 관련된 데이터 로깅, 매스 데이터, 문제점 있는 것들, 이런 데이터들을 좀 분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크립트, 내가 원하는 기능들, 즉 UDS에서 보시면 루틴 같은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A, B, C를 순차적으로 내가 테스트를 할 때 이런 스크립트. 자, 보통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개발 단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스탠다드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VD 같은 경우는 최초에 아썸에서 2022년도에 1.0으로 릴리즈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즉 올해죠. 올해 말에 1.1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로 2025년 6월 내년입니다. 내년에 릴리즈가 되겠다라고 이제 확정이 됐고요. 자, 물론 사양도 네이밍이 나왔습니다. ISO 17978-123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개발하시는 분들은 오토사 R22랑 R23에서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 1.1이 아직 릴리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릴리즈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토사에서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은 물론 벡터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검증, 테스트 전부 다 쉽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로, 자, 개발부터, 디자인부터 사양, 정의, 임플리멘테이션, 업데이트 다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아키텍처를 한번 간단하게 들여다보는데요. 아마 동일한 슬라이드가 많이 중복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차량이 존재를 하고요. SOVD 클라이언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차량에 접속을 할 때 하나의 HPC, 차량의 메인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PC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존재해서 자, 명령어를 SOVD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 SOVD 제어기를 만들 때 저희 벡터의 오토사 어댑티브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사가 아닌 뭐 안드로이드 OS라든지 다른 O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SOVD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UDS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 UDS2 어댑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는 동일한 형태로 해서 이제 HPC, 다른 HPC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물론 차량에서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HPC1에만 SOVD 게이트웨이가 존재를 할지 아니면 다수가 제어할지 이런 부분들은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VUM과 VDC, 자, 업데이트 모듈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 매스 데이터들을 이제 게더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빨간색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 벡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최초에 하나의 차량이 있을 거고요. 기존에는 차량에는 UDS 제어기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외부에서는 자, SOVD 클라이언트와 SOVD2 UDS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차량 외부에서 접근을 해서 SOVD를 한번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개발도 포함입니다. 자, 이후에 이 해당하는 SOVD2 UDS 어댑터가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어댑터를 차량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 게이트웨이를 만들게 되겠죠.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UDS 제어기들을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SOVD 게이트웨이를 만들어내고요. 게이트웨이까지 안정화가 됐다고 하면은 새로운 SOVD 제어기들을 개발을 해서 인티그레이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좀 데모를 좀 시연해서 보여드릴 부분은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VD2 UDS 어댑터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개발과 테스트, 검증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새로운 솔루션이 또 필요하느냐? 라고 지금 퀘스천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사양서를 정의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이미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캔들라 스튜디오, 즉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기존에 있는 툴을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캔들라 스튜디오는 텍스트 파일과 ODS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오픈 AP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가 확립이 된 다음에 익스포트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각 단계별로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많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해당하는 기능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SOVD 오픈 API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실제 제어기들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해서 기능 리스트를 뽑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밸리데이션인데요.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캐논 옵션 디바를 갖고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새로운 SOVD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툴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디바 같은 경우는 캔들라, 즉 데이터베이스 CDD나 ODS 파일을 임포트를 하고 오픈 API는 캔들라에서 익스포트가 되죠.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킹과 스토핑 기능을 이용해서 검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성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제 오퍼레이션 쪽 지금 두 가지 형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OVD 콘솔, 우리가 웹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 자, 요거는 뒤에 슬라이드도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 벡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SOVD 콘솔이라는 거를 무료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끔 시뮬레이션화 되어 있고요. 추후에는 SOVD 테스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웹 기반에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OVD 테스터 같은 경우는 약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일 좀 보여드릴 이제 SOVD2 UDS 어댑터 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다음은 콘솔이 있고요. 자,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게 SOVD 테스터입니다. 그래서 SOVD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강제구동이라든지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패널로 우리가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턴 라이트면은 온, 오프 형태로 해서 버튼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해당하는 명령을 SOVD를 주고 SOVD 컨버터가, 즉 SOVD2 UDS 어댑터가 자, 이더넷 또는 캔으로 컨버팅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SOVD2 UDS 어댑터 같은 경우는 윈도우라든지 리눅스 둘 다 지원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솔루션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자,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캔들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어서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OVD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하고요. 자, 물론 임플레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오토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캐노 또는 디바를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추가적인 솔루션이 SOVD2 UDS 어댑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스터, 좀 전에 보여드렸던 테스터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돌아가셔서 제 베이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 console.sovd.io를 쳐보시면은, 자, 물론 간단하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만 기입을 해주시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저희가 데모를 같이 시연을 하면서 같이 한번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데모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데모를 한번 시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제어기 안에 요 밑에 거울로 좀 받쳐놨습니다. 해당하는 현재 필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어기, 즉 두어IP 제어기입니다. 자,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SOVD2 어댑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2개의 콘솔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콘솔이 를 이용해서 HTTP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 SOV2 UDS 어댑터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명령어, 즉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토큰을 통해서 컨버팅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리드를 하고 리스폰스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리스폰스를 다시 보내줍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두어 IP이기 때문에 SOV2 UDS 어댑터랑 실제 제어기에 대한 로그 파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이제 데모를 좀 약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저희 본사에 보면 토비어스라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아싸함에서 같이 SOVD를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OVD 프로젝트 리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